교과서 198페이지입니다. 강박의 의사 표시죠. 그죠? 요건 순서 똑같아요. 강박자에게 강박의 고의가 있을 것, 그죠? 그럼 여기 체크되어 있죠. 강박행위가 존재해야 된다, 그죠? 즉, 강박행위란 표의자를 뭐요? 강하게 협박하여 그 자를 공포심에 빠뜨리는 행위를 강박행위란다, 그죠? 근데 요 분께 가셔야 돼요. 강박의 정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취소할 수 있는 강박도 있고 뭐요? 아예 무효가 되는 강박이 있다, 그죠? 이 부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강박당해서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코자 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첫 번째 을이 뭐요? 갑에게 팔아, 그죠? 팔지 아니하면 너의 비사실을 폭로하겠다, 그죠? 집을 폭파하겠다. 그래서 갑이 급신하서 이와 같은 해악을 피하기 위해서 공포심하에서 한 의사표시가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취소할 수 있는 강박이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강박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팔지 않겠다니까 뭐예요? 우리 직접 갑을 찾아가서 갑의 면전에 계약서를 넣어놓고 뭐예요? 갑의 목에다 지금 사시미 칼을 꼽은 상태로 죽을래 쌓일래. 이와 같은 경우는 아예 뭐예요? 표의자 갑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1%치도 없다, 그죠? 이것이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라면 뭐예요?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강박이 아니라 아예 무효가 돼버리죠, 그죠? 그 부분 구별하시고. 그 다음, 똑같아요. 강박행위에서 취소하려면 강박행위가 위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표의자를 고소하겠다, 그죠? 고발하겠다. 그럼 표의자는 급신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같은 고소 고발권 행사는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로 인해서 표의자가 공포심을 가지더라도 고소 고발권 행사는 원칙 강박이 될 수가 없다, 그죠? 다만 이래 척할게요. 요 단어, 그죠? 하나의 더 단어는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보지 마시고 요 단어, 그죠? 강박, 고소, 고발권 행사가 뭐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를 빙자해서 부정한 이득의 취득의 목적이 있을 때는 그들은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판례 보면 뭐예요? 요 단어를 말고 엔더, 그 강박의 수단이 뭐예요? 법상 허용되지 않는 수단인 경우는 거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일부러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더라도 힘드는데, 그죠? 거기까지 깊이 있게 볼 필요 없어요. 그 부분이 우리 시험에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단어 정도만 찾을 수 있으면. 요 단어. 자, 그래서 설명할게요. 그때도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회사에 아리따운 격리 여직원이 있었죠, 그죠? 그럼 반대로 업무 처리 속도가 엄청 뒤떨어지는, 덜 떨어지는 총각 사원도 있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유일하게 뭐야? 총각 사원만이 사무실을 지키고 밀린 오전 업무를 낑낑대면서 혼자서 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여격리 직원이 사무실이 비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몰래 들어와서 회사 공범을 착복했죠. 횡령했습니다. 총각 사원이 당연히 봤다, 그죠? 첫 번째, 원래 들어오면 해라, 그죠?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이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그죠? 두 번째, 내가 오늘 저녁에 뭐요? 10시에 시내 모텔에 몇 호실에 뭐요? 방을 잡아두고 기다릴 테니까 와서 뭐요? 육체를 불사르면 못 본 채 하고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이는 뭐요? 고발의 목적이 아니라 엉뚱한 이득, 취득의 목적이 있다, 그죠? 그때는 강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개별 판례입니다. 자, 1번 판례는 우리 시험에 출제도 안 됩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읽으시면은 당연히 이해가 되시는 판례고. 자, 2번. 이 판례가 모든 시험에서 다 한 번씩 출제되던 기본 판례인데 우리 시험에는 거의 언급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앞서 강박행위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팔으라, 그죠? 나에게 네 토지를 팔아. 팔지 아니하면 뭐요? 집을 폭파하겠다, 비사실을 폭로하겠다. 이게 강박이에요. 자, 근데 이게 강박이 될 수 없는 거 보세요.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사정만은 강박이 될 수 없다. 자, 뭐가 빠졌어요? 사인해라. 사인하지 않으면 뭐야? 죽이겠다. 비사실을 폭로하겠다. 해악의 고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각서의 서명 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은 강박이 될 수 없다. 즉 강박은 뭐야? 자신이 원하는 매도 의사를 뭐야? 표시해라 그죠? 나에게 네 토지를 팔아. 팔지 않으면 죽이겠다. 비사실을 폭로하겠다.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해악의 고지가 없기 때문에 강박이 될 수 없다 그죠? 그 개념을 묻는 판례요. 개념. 자, 그러면 강박이란 개념을 보세요. 자, 교과서 198페이지 보세요. 강박. 강박행위. 쌍거리 2번에 동그라미 보죠. 강박행위가 있을까? 강박행위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뭐야?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행위를 강박이 된다 그죠? 이 경우 강박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강박행위가 없잖아요. 네 토지를 팔아 그죠? 팔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건 강박행위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강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각서에 뭐야? 서명 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이 될 수 없답니다. 그다음 인과관계 존재 똑같죠. 주관적 인과관계로 족하다 그죠. 자, 여기까지 사기 강박의 요건을 봤습니다. 그 사기에서는 뭐야? 기망행위에 관한 개별 판례.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근데 강박은 뭐야? 강박의 정도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강박과 모여가 되는 강박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고소고발권 행사가 어떠한 경우 강박이 되느냐, 그죠? 부정한 이득의 취득 목적으로 고소고발권을 행사한 경우. 인과관계는 다 주관적 인과관계로 족하다. 그 정도만요, 요건 정도는. 자, 시험 문제는 주로 여기 있었답니다. 표의자가 갑이죠, 그죠? 표의자가 갑입니다. 그래서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사기 강박에서 취소를 하려면 첫 번째, 상대방이 갑을 사기 강박했다 그죠? 그때는 당연히 뭐야? 표의자만 보호하면 되죠. 따라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뭐야?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취소권이 뭐야? 소멸하지 않는 한 언제든 취소할 수 있죠. 예,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제3자의 사기 강박입니다. 이 부분이 당연히 중요성으로 뭐요? 문제를 구성한다면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상대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출제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사기 강박 의사표시는 제3법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제3법상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대표적인 게 뭐죠? 재단법인 설립행위잖아요. 그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따라서 보호할 상대방이 없죠. 따라서 누구만 보호하면 돼요? 표의자만. 따라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죠. 취소권이 남아있다면. 예.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도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체크를 하시고. 자, 납니다. 사기 강박에서 출제된다면 뭐요? 효과 파트에서 묻는다면 여기서 출제를 해야 돼요. 내가 갑을 갑 소유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때 갑이 뭐요? A로부터 사기 강박당해서 나에게 팔았어요. 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안다가 원칙이다. 모른다가 원칙이다? 모른답니다. 잘못이 없죠. 그래서 갑은 A의 사기 강박을 위해서 뭐요? 상대방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원칙이 없다가. 그런데 취소할 수 있으려면 이자를 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죠. 자, 묻고 갑니다. 그때는 뭐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죠? 당연히 뭐요? 알았다는 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알 수 있었다의 반대로 뭐요? 알 수 없었다죠. 따라서 상대방이 그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없었을 경우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자, 그 다음.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대리 파트에서 다시 하겠지만 이 부분이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자가 본인이요. 매도인입니다. 이자가 A를 대리해서 뭐요?
A 소유의 토지를 나에게 팔았습니다. 그 내가 사기당했죠. 표의자입니다. 사기당했어요. 그죠? 근데 누가 나를 사기쳤어요? 대리인.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냐? 법적으로 뭐요? 본인 자신의 사기냐? 이미 우리가 기본 이론반을 들었습니다. 대리인 행위는 법적으로 모두 누구의 행위입니까? 본인의 행위예요. 실질적으로 뭐야? 대리인이 나를 사기쳤지만 법적으로 누가 나를 사기친 거예요? 본인이 사기친 거예요. 제3자가 사기 아니죠, 그죠? 제3자가 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표의자는 본인, 그죠? 상대방 본인의 선의 무가시를 불문하고, 다른 말로 뭐야? 언제나죠. 언제나. 본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야? 대리인의 사기 강박을 해서 본인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 부분 제일 중요해요. 사기 강박에서는.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본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든 모르든 본인의 선악 불문하고, 다른 말로 언제나. 근데 피용자 책각의 피용자. 이자가 A의 대리인이 아닌 피용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피용자가 표의자를 사기 강박했다. 그래서 피용자의 사기 강박에서 을이 뭐요? 본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그때 피용자는 뭐요?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인이 아니죠, 그죠? 이장 전혀 다른 자죠, 그죠? 따라서 피용자는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제3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표의자를 누가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기감을 있죠. 그 취소하려면 뭐요? 상대방 본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그죠. 대리인이 했다면 뭐요? 법적으로 자신이 속인 거죠. 그 차이점. 따라서 피용자는 제3자에 불과합니다. 그때는 뭐요? 상대방 본인이 그죠.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을 경우에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서는 이론적으로 뭐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표의자를 사기 강박한 자가 뭐예요? 대리인이냐, 피용자이냐에 따라서 뭐예요? 전혀 달라집니다. 이론이. 자, 그래서 판례요. 이 부분 우리 시험은 거의 출제 안 된 판례요. 똑같아요. 은행에 출장, 소장, 지점장 생각해 보세요. 지점장이 고객을 사기쳤어요. 법적으로 누가 사기친 거예요? 은행이 사기친 거예요. 그 제3자의 사기가 아니죠, 그죠? 대리인의 사기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뭐야? 알았든 몰랐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던 경우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효과로 갑니다. 제3자 보호 기준은 똑같아요. 사기 강박이라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그죠? 손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3자가 악의인 경우만 대항할 수 있죠. 그럼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은 누가요? 당연히 주장자가, 그죠? 취소를 주장하고자 하는 누가요? 표의자가, 그죠? 표의자가.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을 해야 된다. 의사표시 바탕은 다 누가요? 표의자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죠? 착오 부분에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 없다는 취소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 나머지는 다 표의자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적용 범위. 손댈 필요 없죠. 제3법상의 얘기만 적용되니까 가족법이 적용 없고 주식인수 청약 적용 안 돼요. 여기서도 혹시나 뭐요? 적용 범위에서 뜬다면 요거밖에 없어요. 소송행위, 행정행위 등의 적용 없죠, 그죠? 따라서 원고가 뭐요? 소를 취하를 했어요. 그 이유가 타인으로부터 뭐요? 사기당해서 강박당해서. 그렇지만 소 취하는 유효다 취소할 수 있다? 유효예요. 취소 못합니다. 공법상에는 적용 없다. 그래서 소 취하 행위를 강박 등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무조건 유효해요. 그 다음 타제도의 관계. 자, 이 부분. 사기 강박에서는 타제도의 관계 이 부분 단골이에요.
갑이 타인으로부터 뭐요? 사기당해서 을과 매매를 했습니다. 당연히 사기 강박을 위법하죠. 따라서 손해가 생겼다. 그때는 사기 강박자에게 이르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죠? 있다. 양자는 별개예요. 따라서 사기를 해서 취소하면 뭐예요? 당연히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자는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행했다면 이미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을 유로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불법행위를 주장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양자는 요건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예요. 별개. 따라서 하나의 사실관계가 있는데, 그죠? 요건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효과가 모두 갑에게 발생하죠. 두 가지 권리가 모두 갑에게 생긴다. 그죠? 이를 경합이 난다. 그죠? 그래서 갑은 사기로서 취소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평준합니다. 그렇지만 중첩적으로는 행사 못하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보죠.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을 뿐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그죠? 만약에 뭐야? 둘 다 한꺼번에 행사하면 이중이득이죠. 그죠? 하나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사기와 착오의 경합. 이미 봤죠? 양자를 별기 때문에 원칙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부분이죠. 사기하고 담보 책임도 별개죠. 그죠? 따라서 똑같이 뭐야? 선택적으로. 자, 이 부분. 단골 판례입니다. 제3자의 사기를 해서 뭐예요? 갑이 아파트 분양회사하고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때 아파트 분양회사하고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3자의 사기 강박을 해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반드시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어떤 분양계약을 취소치 않더라도 이자가 나에게 사기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죠. 그죠? 손해가 있으면은 당연히 사기 취소와 별도로 이자에게 불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제3자의 사기로 피해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뭐요? 사기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이상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죠. 분양계약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불법행위 책임만 이자에게 물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교과서 기출문제를 확인을 해봅니다. 틀린 것은 1번 당사자 합의로 뜻도죠. 그죠? 백구조 착오 취소 요건은 임의 규정이죠. 합의로 그 적용 배제할 수 있다. 그 다음 대리인 책 것이고 본인이 누굽니까?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대리인 위주 것이고 대리인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때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밑거루 개념이죠. 따라서 이자는 제3자가 아니다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상대방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제3자의 기방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죠. 그래서 정답 2번. 근데 이자가 뭐야? 피용자라면 뭐야? 제3자의 기방행위에 해당한다죠. 그런다. 구별하시고. 그 다음 3번. 재단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합니다. 그 재산이 뭐예요?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 되는지 여부는 착오 취소와 별개죠. 그죠? 그래서 그 재산이 뭐예요? 기본 재산이든 기본 재산이 아니든 뭐예요? 요건만 구별하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 4번 금방 봤던 판례죠. 제3자의 기망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반드시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 없죠. 그죠? 5번. 계속 반복이요. 착오가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었다. 그죠? 그럼 그 착오는 중요치 않다. 그죠? 않다. 그래서 2번 지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대리인과 뭐야? 피용자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사기강박 파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개별 문제 7번 가세요. 매일 문제 7번. 사기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1번 지문 읽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고민하라 그랬습니까? 바로 다음 지문요. 바로 다음 지문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갑니다. 난 몰라요. 알 수도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2번 대리이죠. 대리, 상대방의 대리. 또 뜻죠, 그죠? 이자는 리코로 관계죠. 따라서 이자는 제3자의 사이가 아니다, 그죠? 그다음 3번 상품의 선정 광고에서 종료 사용해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서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뭐예요? 위법한 사유가 된다, 그죠? 위법한 사유가 된다. 그다음 4번 사기하고 불법행위는 별개라고 그랬죠. 따라서 사기에서 취소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를 뭐예요? 경합해서 병존한다, 그죠? 다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선택적으로만. 자, 5번. 이 부분도 우리 시험에는 단골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확대를 할게요. 확대. 자, 지문을 세울게요. 정답은 5번이에요. 사기에 의한 취소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란 취소 전부터 뭐예요? 취소와 양립치 않은 법률 관계를 가졌던 제3자에 한한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이분이 틀렸어요. 자, 여기 보세요.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습니다. 요 날짜에, 그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2달 후에 다시 또 을이 전매했어요. 그거 놓고 뭐요? 12월 20일자에 갑이 을과의 매매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자는 취소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부터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이자에게는 취소로서 뭐요? 이자가 선의자라면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못한다, 맞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 취소했어요. 취소했습니다. 갑을 간의 매매는 없어졌죠. 그런데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요? 갑을 간의 매매가 취소가 되었는지 여부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까 뭐요? 한마디로 취소 전후에, 취소 전후입니다. 취소 전부터 아니고 뭐요? 취소 전후입니다. 비진입 표시, 사기강박, 착오, 앞으로 뭐요? 다 똑같아요. 선의의 제3자란 취소 전후입니다. 취소는 뭐야? 자기끼리 취소하죠. 근데 취소로서 대항하려면 뭐야? 외형까지 다 싹 다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줘야 돼요. 취소가 되었더라도 뭐야? 그 외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이자는 여전히 알 수가 없죠. 그죠? 취소 전후에, 취소는 뭐야? 취소될 수 있는 행위가 뭐야? 양립치 않는 여하튼 이해관계를 맺었던 자이기만 하면 뭐야? 다 부호가 된다고 판례가 뭐야? 그 범위를 넓힙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지문은 우리 시험에는 단골이 아니지만은 거의 지문화된 적이 없어요. 우리보다 조금 더 뭐야? 어떤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은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도 뭐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입니다. 한마디로 뭐야? 선의자라면 뭐야? 취소 있기 전이 됐던 뭐야? 취소 후에 됐던 그 사실을 모르면 그죠? 등기가 남아있는 한은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다 보호가 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한번 기억을 합니다. 그럼 1번 지문은 이런 지문은 뭐예요? 우리 시험에서 등장 안 하겠지만 제가 설명한 데 듣고 말으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자, 어디를 가시냐면은 개념을 가볼게요. 197페이지 재료의 사기요. 타인의 위법한 기망에서 표의자가 착오에 반한 의사표시를 사기한 의사표시를 한다, 그죠? 그 착오만 있으면 돼요. 착오만.
그 착오가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뭐예요? 중요한 착오가 되죠. 여기는 뭐야? 착오만 있으면 되지. 그 착오 반드시 뭐야?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일 필요도 없고 그 내용의 착오 뭐야? 중요할 필요도 없어요. 동기 착오로도 뭐야?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사결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일치죠, 그죠? 일치인데 왜요? 의사표시를 뭐야? 쏘가서 했다는 거예요. 쏘가서 했다. 왜 적습니까? 그러면 괜히 제가 설명했어요. 여기까지는 요령이에요. 자, 다음. 그럼 제가 설명할 때 뭐야? 앞으로 인강 들으신 분들 모두 똑같아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서 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정도 어떤 우리 시험에 어떤 수준의 문제가 뜬다면 그건 틀려달라는 지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괜히 머리 아플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하지 마시고 결론 뭐요? 5개 지문이죠. 뭐요? 틀린 것만 찾으면 돼요. 틀린 것만. 여기 1번 지문 모르겠죠? 그럼 무시를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지문에서 찾습니다. 그 나머지 지문은 뭐예요? 내가 봤을 때 틀린 거 없다. 그죠? 그럼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찾는 어떤 문제이지. 이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하려고 1번 지문은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5번 지문은 뭐예요?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어떤 수준까지는 출제가 안 됐지만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 그죠? 여기까지는 욕심 낼게요.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체크할게요. 여기죠, 그죠?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으로 잊은 경우 제3법에만 적용되죠. 소송행위 등 공법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결론. 소송행위로 뭐야? 취하더라도 이를 사기를 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 그죠? 없다. 그다음 2번 중요합니다. 보세요. 매도인의 기망에서 타인 소유 물건을 매도인으로서 알고 매수한 자. 여기까지만 있으면 뭐예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차고 취소는 못하죠. 매도인이 누구냐, 그죠? 동생의 차고는 중도 차고 아니에요. 근데 기망에 의해서는 다 읽어봅니다. 알고 매수한 자. 만일 그것이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다면 뭐야? 매수치 아니할 것이다, 그죠? 그때는 당연히 인과관계 인정되죠. 그때는 사기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 3번 갑니다. 상대방의 사기에 속아서 표의자를 누가 속였어요? 상대방입니다. 속아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봐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이와 같은 표시상의 착오는 사기를 해서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뭐다, 그죠? 네. 취소할 수 없다죠. 뭐만요? 착오 취소만. 그 다음, 은행의 출정소장. 제3자가 아니죠, 그죠? 은행의 출장소장의 사기는 뭐예요? 은행 자신의 사기죠, 그죠? 따라서 이 경우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므로 그때는 뭐예요? 알든 모르든, 그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알든 모르든. 따라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안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5번 반복이죠, 그죠?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청구권과 취소된 불황이득 반의 경우는 경합하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죠, 그죠? 선택적으로만 행사를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요. 의사표시 파트의 마지막 논점으로 옵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질문으로 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는 뭐예요? 출제될 수 있는 부분만 검증할게요. 의사표시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 자, 교과서 쉽게 따라옵니다.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상대방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즉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서는 결론. 통지를 발송한 후에는 뭐예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문구 빼놓고 뭐예요? 어떠한 문구도 있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행위 능력은 왜 표의자의 의사 표시를 사기, 강박 등을 위해서 취소합니까? 타인의 방해에서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죠?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왜 취소합니까? 의사를 제대로 결정해서 표시할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없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문구.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해서 통지를 발송할 때까지는 의사를 결정해서 통지할 수 있는 능력에 전혀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능력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어떤 상태에서 의사를 결정해서 자발적으로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했다 그죠? 전혀 능력에 문제 없죠. 그 이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발송이 이미 능력자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같은 의사 표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죠? 그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구가 있으면 항상 올 수 있는 문구는 이 문구밖에 없어요. 그 의사 표시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표의자 의사 표시는 무효가 된다.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무조건 틀리죠 그죠? 이 부분. 의사표시력 발생시로 갑니다.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표의자와 상대방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관계를 절충해서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죠? 다만 일정한 경우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암기상이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대가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상대방이 격지자인지 대화자인지는 법에서는 따지지 않는다. 그죠?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험 속임반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는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 도달주의를 그 원칙으로 하는데 이때 상대방은 격지자임을 요한다. 됐다, 그죠? 격지자가 됐든 대화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는 단골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의사표시력 발생 시간은 111조는 강행법규가 아닌 임의법규다. 당사 합의로 달리 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달. 도달주의라면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자, 다시 한번요. 어쩔 수 없이 볼게요.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3억에 매도키를 한다 그죠? 그래서 의사가 결정이 되었는데 청약서를 통해서 청약한다고 가정하면서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작업이 청약서를 작성하겠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작성이 됐죠. 그 다음에 자신이 우체국에 가서 을을 향해서 청약서를 발송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청약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을이 그 청약서를 읽고 이해를 하겠죠. 그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표의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네 단계 중 갑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을과의 관계에서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 게 적당하냐는 거죠. 그런 어떤 생각하에 이 단계라면 너무 갑에게만, 표의자에게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는 불리하고 반대로 이 단계라면 상대방이면 오히려 더 유리한 입장이다. 그죠? 그래서 요 단계로 하더라도 상대방이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 단계가 가장 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도달을 언제 전 단계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 단계입니다. 그 도달하면 상대방의 그 내용을 알기 전에 도달돼요.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도달이라면 통념상 표의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는 것을 도달하는 거죠. 그 도달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 단계죠. 그죠? 알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의사표시를 자기가 수령하거나 알 필요 없죠. 그죠?
교과서에 어떤 애입니까? 갑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우편함에 투입이 되거나 그죠? 또는 상대방의 동거 가족 또는 뭐야? 회사 동료 등이 대신 수령하면 뭐야? 그때 도달됐다 그죠? 예, 도달됐어요. 그래서 요 그림 기억하셔야 돼요. 도달이라 뭐야? 요지 전 단계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까지만 놓이면 도달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직접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그런 알 필요는 없다. 자, B번은 상식적으로 읽어보시고. 그래서 내 집에 뭐야? 우편물이 왔어요. 근데 내 이름으로 안 왔습니다. 그럼 도달이다 아니다? 도달? 아니잖아요. 내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개별 판례로 갑니다. 보세요. 키포인트 요겁니다. 도달은 상대방의 그 내용을 알 필요 없죠. 그죠? 누가 대신 받으면? 집에서 부인이 대신 받으면. 또 뭐야? 회사라면 동료 직원이 대신 받으면. 보세요. 채권 양도 통지서가 채무자의 주소, 사무실도 아니고요. 엉뚱한 동업자의 사무실에서. 그것도 뭐야? 실현이 분명치 않게 송달됐다. 그죠? 그다음 도달로 볼 수 없다. 그죠? 도달이 되려면 뭐야? 내 집으로 편지가 와서 뭐야? 부인이 대신 받거나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대신 와서 그죠? 내가 외출한 사이에 동료 직원이 대신 받다면 나에게 전달해 주겠죠. 이런 상태는 뭐야? 도달이 한다. 그죠?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그래서 이 부분 도달될 수 없다. 그죠? 도달될 수 없다. 자, 그다음 2번.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가정부가 수령했다. 여기까지 읽으면 당연히 전달해 주겠죠. 뒷부분이요. 도달로 볼 수 있는데 직후에 한 집에 사는 양도인이 우편물을 바로 대차가 버리죠. 그때는 도달이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수령거절. 그래서 나에게 우편물이 왔습니다.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뭐요? 수령을 거절한다. 그죠? 그때는 당연히 그때 도달된 게 되죠. 그죠? 그때 도달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 판례 사안이 없기 때문에. 자, 입증 책임은 단골이에요. 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도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니까 도달 사실 여부를 누가 입증합니까?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누굽니까? 표의자가 주장해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순서를 바꿀게요.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이에요. 그때 일정 기간 내 반송이 없다면 뭐요? 그때는 당연히 도달로 추정할 수 있다. 그죠? 도달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도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보통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때는 반송된 바 없더라도 도달로 추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도달 사실까지 표의자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 결론이 정도 기억을 하시고. 자, 효과입니다. 1번 종료 표시를 하시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깁니까? 상대방이 도달된 때부터. 그죠? 따라서 철회는 언제까지만 할 수 있어요?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만? 도달 전에만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도달 전에만 철회가 가능해요. 따라서 뭐예요? 도달 후에는 절대로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상대방이 뭐예요? 그 내용은 알지 못했더라도 뭐예요? 처리할 수 없다. 쏙인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 이후에는 처리하지 못함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마구마구 쏙이죠. 그죠? 예, 현혹합니다. 안 돼요. 언제까지만? 효력 발생 전에만 처리가 가능하므로 도달 이후는 뭐예요? 절대로 처리 못합니다. 도달 전에만 처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연착불착.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의사표시가 뭐야? 생각보다 연착됐다. 그죠? 아예 도착이 못했다. 모두 누구의 불이익? 표의자의 불이익.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요거라 그랬죠. 키포인트가 요거다. 그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는 항상 어떤 문구만 마지막 결론. 의사표시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반대로 다른 말로 표시하면 뭐야?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하죠. 그죠? 유효합니다. 즉, 표의자가 정상적인 뭐야?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발한 후에 그 이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뭐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사표시력이 그대로 유효하게 발생한다 그죠? 유효하게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문자 따서 외워야 돼요. 자, 몇 년 지났기 때문에 혹시나 요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딱 6가지 경우입니다. 딱 6가지 경우에서 뭐야? 예조로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다 민법에서 그죠?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요. 두 문자. 요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죠? 제사 무인격성. 첫 번째, 요거요.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뭐요? 상대방이 초인접 확답을 채우하죠. 그죠? 그때 제한 능력자 측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뭐요? 확답을 발화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예, 발신주의. 그 다음, 4. 요거죠. 사원총회는 총회일 몇 주 전까지? 1주 전까지, 그죠? 소집을 통지를 발송하도록. 그 다음, 요거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초인접 확답을 채굴할 수 있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 요거요. 채무인수입니다. 채무자와 제3자 간에 뭐요? 계약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뭐요? 인수인이 인수했다. 그죠? 이에 대해서 효력 발생하려면 채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승인은 발신주의로 되어 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뭐요? 언제 성립하는 걸로? 성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그죠? 성한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요. 성낙의 의사표시가 연착했어요. 제때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죠? 연착했다. 그때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이요. 지체 없이 청약자가 연착 사실을 지연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신주의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두 문자를 읽을게요. 이 6가지 경우를 제하고는 모두 뭐요?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도달주의, 그죠? 도달주의. 자, 그 다음. 공시송달은 조문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마세요.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여기입니다. 가실 없이. 표의자가 잘못 없이, 그죠?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는 그때는 뭐요? 상대방에 대해서 할 의사표시를 뭐요?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죠? 공시송달. 따라서 가실 없이. 표의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는 공시송달 할 수 없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민법상의 조문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내용은 다 민소법의 내용이니까 그게 지문화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게 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보시는 내용이지 답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즉 우리가 일단 기본 이론 시간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몇 년간 불행삼이 시효소멸 돼요? 10년. 이를 중단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거죠. 근데 채무자 사망했어요. 그럼 누구를 상대로? 상속인이요. 근데 상속인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죠? 채무자가 야반 도주를 해버렸어요. 어디 사는지 모르겠다. 그죠? 소장을 어떻게 그 자기에 도달시킬 수 없다. 그죠? 그때 공시송달. 네. 그래서 법원에 이와 같은 사유를 신고하고 법원에서 그 사유를 뭐요? 게시판에다가 뭐요?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2주가 지나면 뭐요? 도달된 걸로 간주가 되는 제도를 공시송달 제도. 그 내용 외우지 마시고 요 부분만요. 요 부분만. 자, 수령 능력으로 갑니다. 앞서 도달이란 표의자 의사표시가 뭐예요? 상대방의 지배권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객관적 상태까지만 놓이면 도달이라고 했죠. 그럼 전제로서 뭐예요? 도달되려면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표시를 뭐야? 알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를 수령 능력이라 한다. 수령 능력. 그런데 우리 법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를 할 목적으로 뭐요?
제한 능력자는 모두 이 같은 수령 능력이 없는 걸로 보죠. 없는 걸로. 그 제한 능력자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볼게요. 수령 능력은 누구를 위해서 둔 능력이요? 제한 능력자입니다. 자, 그럼 이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입니다. 받은 때. 즉, 의사 표시가 도달한 때 상대방이 누굽니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표의자는 도달로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갑의 의사 표시가 어렵게 도달이 됐죠. 근데 이자가 그 당시에 제한 능력자라면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제도요? 제한 능력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뭐야? 유리하면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지금부터 두 번째 문장이 시험 문제예요.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리 제한 능력자라면 법정 대리인이죠. 그죠? 그래서 표의자도 언제부터는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 사실 안 후에는 뭐예요? 안 후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이 부분. 그 조문 문제예요, 조문. 자, 그러면 수령 능력 개념을 넘어가고 우리 민법 뭐예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는 모두 수령 무능력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요. 상대방이 뭐예요? 제한 능력자인 경우 표의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뭐예요? 도달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면 표의자는 뭐예요?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제한 능력자를 부하기 위해서 둔 제도이므로 반대로 뭐예요? 제한 능력자는 원하면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고. 다만 더 중요한 게 이거죠. 표의자도 뭐예요? 언제부터?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 도달 사실 안 되는 뭐예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때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나머지 욕심 내지 마세요. 이 부분. 수령 능력이란 뭐예요? 도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그래서 도달주의가 아닌 경우는 상관없어요. 이자는 애적으로 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이자도 수령 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그 다음, 도달을 전제한 능력이기 때문에 도달주의하고 상관없는 발신주의라든지 뭐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어디까지 뭐요? 동그라미 2번까지만.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쉬었다가 진행합니다. (23회차) 기출문제요. 교과서 기출문제. 옳은 것은 1번 키포인트. 항상 어떤 단어가 와야 돼요? 그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죠. 틀려버렸다. 그죠? 그 다음 보통 우편이요. 도달로 추정되지 않는다죠. 반송된 뭐 없더라도 그 무렵에 도달령으로 추정될 수 없죠. 그죠? 그 다음 3번. 보세요. 언제만 처리할 수 있다. 그죠? 도달 전에만. 그죠? 그래서 도달했다. 그죠? 도달해버렸어요. 그때는 결론.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처리할 수 없다. 그죠?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자, 3번은 도달 지문이 아니에요. 그죠? 언제 혈액이 발생합니까? 도달된 때. 상대방이 알기 전이죠. 그죠? 상대방이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3번.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바로 혈액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뭐예요? 그 내용을 직접 수령하거나 알 필요 없죠. 그죠? 알기 전에도 도달이 됐기 때문에 혈액은 발생합니다. 예,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얼핏 읽으면 틀립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받을 때의 피특정인이다. 자, 물어볼게요. 피특정인은 제한 능력자입니까? 능력자예요? 능력자다. 그죠? 능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요? 표의자는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있다죠. 그죠? 있다. 정답 4번. 5번. 상처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사가 사표를 던졌어요. 근데 수리되기 전에는 당연히 처리할 수 있다죠. 있답니다. 자, 개별 문제로 갑니다. 매일 문제 9번 보세요. 틀린 것은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된 때부터 혈액이 발생한 게 원칙이다. 맞죠? 그죠?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 2번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라도 표시자는 도달로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때부터는 도달로 대항할 수 있다죠. 있다. 수령능력에서 요 지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표의자도 언제부터는 법정대리 도달 사실을 안 후부터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5개 지문 중 제일 중요한 지문은 3번이죠. 통지를 발한 후다. 그죠? 그때는 결론.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죠. 않는다.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번. 등기 내용 증명이다. 그죠? 그러면 끝났죠. 그 무렵에 도달된 걸로 본다. 그죠? 원칙적으로. 그 다음 5번의 키포인트가 요겁니다. 가실 없이죠. 가실 없이. 표의자가 가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죠? 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답은 쉽게 됐죠. 도달이란 상대방이 알기 전이죠. 그 상대방이 그냥 알 필요 없다. 그죠?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만 놓이면 바로 정답 1번입니다. 2번. 부도달, 연착오란 불이익은 다 누가요? 표의자가. 맞죠? 그죠? 3번. 보달주에 관한 111조는 뭐예요? 임의법규죠. 임의법규 때문에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할 수 있다. 4번.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키포인트가 그거죠. 의사표시를 발한 후. 그럼 뭐요? 의사표시는 영향이 없다. 그죠? 매매계약은 유예하게 성립한다. 성납 후 성납자가 뭐요? 사망했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했다면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수령 무능력자다. 맞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진행을 합니다.